성북동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북동이라는 단어 뒤에 붙는 말 중에는 마님이나 부촌과 같은 단어가 있죠. 최근에는 카페나 맛집이라는 연관 검색어도 있습니다. 물론 시무장, 길상사와 같은 중요한 문화시설도 있죠. 이런 단어들은 다른 지역에서 성북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3년 전 서울시 최초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바로 성북동입니다. 그렇다면 성북동은 지금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쌍심지 카메라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님의 침묵을 쓴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만해 한영운이 거처했던 시무장. 고종 황제의 아들 의친왕의 별장인 성락원. 백석의 러브스토리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깃든 길상사. 최초의 살인미술관인 간송미술관 등은 성북동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역사적 장소들이다. 조선시대와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의 보고 성북동은 비교적 상업화되지 않고 옛 전통과 문화를 잘 간직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성북천을 중심으로 한 성북동 일대는 해방 후에 문인 예술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문화 예술인들의 근대적인 가치들이 조명됨으로써 서울시에서 아마 최초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한 것을 알고. 성북동이 가진 풍부한 전통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북동 일대는 지난 2013년 서울시 최초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됐다. 성북동 다움을 찾고 어떤 성북동 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북동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이미 2011년부터 역사문화지구 기본계획을 추진해온 성북구는 특화거리 조성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데, 역사문화지구를 중심으로 공예 및 문화예술 쉼터와 스토리텔링 거리 갤러리를 조성하고 공예품을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우리나라 전통 의식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북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구립미술관 밑에 쌍다리 지역부터 해가지고 한성대 입구 지역까지 쭉 따지면은 약 1km 남짓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간송미술관과 한국가구박물관, 우리 옛돌박물관 등 민간 박물관이 밀집돼 있고, 크고 작은 갤러리와 공방들도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성북동의 특징 중 하나. 구림미술관과 선잠단지에 들어설 실크박물관 등 공공부문과 연계한 박물관 클러스터를 조성해 다양한 관람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지정되면서 저희가 내년 가을쯤에 같이 여기 옛돌박물관이랑 가구박물관, 수연산방, 채순 횟집 이런 곳이랑 같이 문화 기행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야간에 관람객들이 와서 야간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야행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탐방객의 보행 환경을 위해 성북동 일대에서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가 계획 중인데,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확장되는 성북동 보도에서는 미술 감상, 음악회, 공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상업화된 전통문화지역인 삼청동이나 북촌 한옥마을과 달리 성북동은 고즈넉한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진 가게들도 많다. 2014년부터 이런 지역 특색과 전통을 살린 가게들을 육성하기 위해 성북동 가게 인증제를 실시 중인데, 30년 이상 된 가게와 명장 및 장인이 운영하는 가게,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이 접목되거나 전통과 역사적인 의미가 담긴 가게들이 그 대상이다. 성북동 인증 가게는 9월 17일 현재로 28개가 있고요. 지원과 관련해서는 성북동 인증 가게에 대해서 인증 표식판을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성북동 가게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지원이 1호점인 기사식당을 시작으로 한옥을 리모델링한 전통 찻집과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이발사가 50여 년 동안 운영 중인 이발소,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의 한복집 등 오래된 가게를 브랜드화하면서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성북동만의 특색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제일 오래된 집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래되고 그나마 뭐 이제 사람들 얘기로는 뭐 여기 쌍다리가 여기 성북동의 랜드마크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오래돼서 옛날 분들도 지금 저희 집은 30년 된 단골 분들도 오시거든요. 역사문화지구 조성 계획이 진행되며 이를 반기는 분야 중 하나는 공연계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대학로 공연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성북구는 이미 새로운 오프 대학로로 부상한 지 오래. 성북구가 이제 대학로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성북구에 보면은 연극인들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역과 굉장히 어떤 그 서로 간의 협력 관계 속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성북구로 옮겨온 예술단체와 연계해 만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는 관광 상품의 하나로 지역 재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성북 진경 페스티벌은 성북구만의 역사 인문 자원을 활용한 예술성 높은 지역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성북에 있는 다양한 지역의 공간과 사람과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일종의 종합적인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옛집인 시무장에서 탄생한 뮤지컬 시무는 역사적인 장소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다. 공연을 넘어 생생한 역사문화 교육의 현장이자 살아있는 역사인물 체험의 장이 되며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뮤지컬 시무는요, 뭐 역사문화지구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다 역사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역사를 다루는 이유는 소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 소재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캐면 캘수록 굉장히 많은 소재들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역사를 다루는 거고요. 성북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마을로 불릴 만큼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북동을 관광 자원화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속사정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스튜디오에 성북문화원 박수진 향토사 연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이제 뭐 성북동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접촉을 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성북동에 역사 문화 자원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해서요. 뭐 국보미 보물들이 한 26점, 그다음에 네. 서울시 지정 문화재가 한 9점, 그다음에 이제 등록 문화재 등 해서 이제 총 합쳐서 40여 점의 문화재들이 지금 성북동이라는 그 행정구역 안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성북동다운 것을 찾겠다, 예.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성북동답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북구에서 최근에 성북동 다음을 찾는 용역도 한번 했었어요. 도대체 네. 어떤 게 성북동 다음이냐. 근데 그래서 저도 어떤 딱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평화와 어떤 공존 속에서 새로움에 대한 어떤 추구를 했던 것, 그게 저는 성북동 다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약간 추상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성북동에서 이제 한국전쟁 때 평화통일운동도 일어났던 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뭐 그림하고 미술인들하고 문학인들이 콜라보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인들과 음악인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교가가 조지훈 선생님 작사에 윤희상 선생님 작곡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성북동 사셨을 때 만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콜라보가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공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같은 동네에 사는 부분들도 역시 좀 공존의 마을이 아닌가 이런 뜻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적들도 많지만은 그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의 어떤 소재가 될 만한 것들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는 인사동, 북촌 이런 지역에 비해서 조금 대중적인 이 인지도를 얻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저도 처음에 제가 이제 일하는 데 와서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건 이곳이 성박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인사동, 삼청동 이건 어찌됐건 사대문 안에 있는 그 마을들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대문 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발전들이 시작해 왔기 때문에 성박이라는 동네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북동이 어딘지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성북동으로 알아 그러면은 도대체 지하철역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이런 어떤 인식도 일단 좀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상업시설이 있는 것도 또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북동이 역사 문화지구로 지정된 후 성북구가 이 지역을 서울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살던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변화가 반드시 반가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역사 문화지구와 부딪히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역사문화지구 조성계획을 통해 상업적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을 지키면서 성북동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역사 문화지구라는 거를 갖다 딱 얹혀놓으니까 사실은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건축하는 것도 제약이 많고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볼멘 소리들을 하시더라고. 이런 것도 성북동 가게 인증 이렇게. 아이고 관심 없어요. 그래요? 그럼 관심이 그까짓 거 한다고 네. 이 가게 나간다는데 뭐. 가게 나간대요?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줬어요? 내가 50년 넘었다고 주지. 근데 왜 나가시게요? 나가 이게 누가 나가 여기 보고 나간다잖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상업시설 업종 제한과 함께 건축물 형태와 높이 등 개발 기준도 엄격해졌다. 획일화된 건축물의 난립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상가도 많이 바뀌고 있죠. 깨끗한. 전에는 뭐 옛날 방앗간이나 네. 뭐 이런 떡집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삼청동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네? 젠트리피케이션 또한 성북동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고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피할 수 없는 부작용 중 하나다. 몇 년 사이 임대료 상승으로 토박이 가게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적지 않은데 지나친 상업화로 지역 특색을 찾아보기 힘든 북촌이나 삼청동 등을 교훈 삼아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업주들하고 세입자들하고 MOU를 맺기도 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이러기엔 좀 앞으로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올해 5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성북동에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주거 환경 침해를 걱정하는 시선도 많다. 이미 이화 벽화마을이나 북촌의 경우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명소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른 소음이나 쓰레기 등 주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들이 커지며 역사 문화지구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데 보행자 우선도로라 해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하는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해서 디자인 토장도 하고 단차를 제거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가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를 보는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제가 들어봤을 때 주민들이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요. 동네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걷기 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건 말고도 다른 주차 문제나 불법 주정차 문제,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건 놔두고 일단 길을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타당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고요. 주민 30명이 모여서 30명이 채 안 되는 분이 모여서 100년을 바라보는 이 보행자를 넓힌다는 이거 한 번 손대고 나면 결국은 다시 못 쓴다고요.
역사문화지구 계획이 주민들보다는 관광객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켠에서는 성북동을 역사문화관광 1번지로 키우겠다는 성북구의 포부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변화나 성과는 크지 않아 역사문화지구 지정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시선도 많다. 홍대나 삼청동, 인사동 같이 되는 것은 일단 주민들도 원치 않고 성북동의 경우는 성북동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교육이나 문화들이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전에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용하면서도 고즈넉하면서 교육적인 차원 또는 역사 자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서울시 최초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며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성북동. 성북구의 바람처럼 역사와 문화의 시너지를 활용해 성북동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가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네, 화면을 보니까 이 주변 경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런 경치만을 보기 위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선하고 뭐 보행로를 넓히고 이런 사업들은 일견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가져다 준다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그 관광객들을 위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관광객들은 뭐 대부분 많이 와봐야 2-3번 정도 오시고 그 마을 찾지 않으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마을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영유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편의의 입장에서 지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마을의 발전이라는 것이 외적인 변화 없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네. 반대로 어떤 이런 도로 같은 변화,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마을의 발전을 또 담보하느냐, 사실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양쪽을 좀 다 수렴할 수 있는, 특히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역사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삼청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이제 내몰리고 나서 그곳에 다 뭐 카페라든가 이런 상업적인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성북동도 비슷한 사례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미 저는 일부는 조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은 성북구만이 아니라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서울시,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북구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이제 그 국가 차원의 노력, 특히 국회에서 뭐 관련된 그 법을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임대 상인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뭐 중개업자들께서 서로 자정 결의대회를 하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선의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선의에 의지하는 제도들은 그 선의가 사라지는 순간 그냥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적인 보완책, 특히 이거는 국가 차원의 제도, 법적인 제도가 좀 필요하지, 제정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또 이거를 적용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과 주민 또는 주민과 관의 어떤 화합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역사문화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시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성북동이라는 특성이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관광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고 그것이 우선돼서 정책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진다면 오히려 사람들을 그 마을로 이렇게 보러 오게 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찾아내야 된다. 그게 꼭 과거의 역사 자원에 통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만약에 이런 소통 과정들이 만약에 이 성북동 안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이야기 자체도 남들에게는 좀 더 그 색다른 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를 성공으로 만드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문화의 자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 성북동에 빈집이 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 자칫 역사 문화지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 혹은 주민은 찬밥 신세가 아니냐 하는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정책 쉽지 않겠지만 이런 방향성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성북문화원 박수진 향토사 연구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사 문화지구로서의 성북동의 가치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역사 문화유산만으로도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을 위해 보도를 넓히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일이 정작 지역 주민들에겐 불편한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이러다 보니 역사 문화지구 정책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 하는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는 일이 조금은 불편하고 덜 다듬어진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질비한 카페와 보도블록을 보기 위해서 성북동을 찾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